블레이저가 봤을 때 조던 1은 거의 뭐 꼬맹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주말 마무리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조던 서울에서 오프라인 응모를 했던 로얄토 모델 GS 사이즈가 당첨이 돼서 그거 수령하러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응모한 거는 당첨이 안 되고 전혀 스니커즈에 관심이 없는 저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랑 같이 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응모를 한 게 당첨이 됐더라고요. GS 사이즈긴 하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 하나는 있었네요.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올렸었는데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아디다스의 크레이지 팀이라는 신발하고 같이 구매를 한 신발이에요. 그 신발하고 이 신발 두 개를 $120 정도에 구입을 했고 배대지를 통해서 받았는데 구입하기 꽤 이전부터 이쁘다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니까 세일까지 하고 있어서 괜찮은 가격에 구입을 한 것 같네요.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바로 나이키의 블레이저라는 모델인데요. 블레이저 모델은 너무나 오래됐고 또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리뷰를 하기 전에 조금 찾아보니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더라고요. 나이키에서. 잠깐만 이 블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생기기 이전에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샵을 운영을 했었죠. 두 명이 필 라이트하고 빌 바우만이라는 이 두 명이 운동화 샵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자체 생산은 안 하고 일본에서 오니치카 타이거의 신발들을 수입해서 파는 정도의 그런 샵을 운영하고 있다가 본인들의 브랜드로 신발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당연히 지인을 통해서 나이키 수시 로고를 만들게 됐고 나이키라는 브랜드로 다시 자체 생산한 신발들을 팔기 시작하는데 초창기에 만들었던 신발들이 뭐 코르테즈, 테일윈드 그리고 이 블레이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최초의 농구화라는 굉장한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신발이고 특히 이 블레이저라는 모델은 이름 자체의 의미가 좀 있어요. 나이키의 본사가 있는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후원을 처음으로 한 신발이기도 한데 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아예 이름 자체를 블레이저라고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라는 팀의 아이스맨이라고 불리는 조지 거빈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슈프림, 스투시, 사카이처럼 큰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를 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모델이기도 하죠. 근데 뭐 이런 히스토리나 헤리티지를 떠나서라도 저는 이렇게 조금 심플한 쉐입이면서 미드컷의 모델들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예전부터 좋아했던 신발이었고요. 요새 뭐 조던 시리즈 너무나 많이 좋아하고 계시지만 조던 1이 나오기 이미 12, 13년 전에 나온 신발이고 나이키의 역사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블레이저라는 모델을 구입 예정이시거나 신고 계신 분들은 조던 1보다도 더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신어도 될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주황색 컬러로 되어 있고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하얀색 수시와 나이키라는 레터링이 들어있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사용했던 나이키 레터링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이드에는 이렇게 영어와 불어로 굉장히 멋진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옆에도 이렇게 나이키 수시가 들어가 있고 제품 정보를 보면 블레이저 미드 프리미엄이라고만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 CU6679-001로 되어 있네요. 신발 한번 꺼내볼게요. 찌는 굉장히 싸구려 숙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직구를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을지 뭐 확인은 못 해봤지만 나이키 공홈에 이 컬러가 아니라 하얀색 가피를 가진 블레이저 뭐 로우나 미드 모델들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모델들은 아마 구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쉐입은 기존의 블레이저와 동일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가피하고는 조금 다른 무광의 블랙 수시가 들어가 있는 게 저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블레이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발목 부분에 들어간 네모난 이 파트도 무광 블랙 가죽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면서 살짝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이런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해서 실착한 느낌까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신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릴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트별로 조금 질감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서 디자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토박스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한 구성이에요. 사이드월과 토박스의 윗면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장의 가죽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도 상당히 귀엽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해서 살짝만 눌러도 쑥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운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주름이 많이 잡히는 걸로 봐서는 천연 가죽이라는 게 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컬러의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수우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피가 전체적으로 같은 컬러, 같은 표면의 질감을 가진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서 심플한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쪽으로 넘어와서 신발 끈을 보시면은 쉐입은 굉장히 심플한 칼국수 끈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라인이다 보니까 신발 끈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별건 아니고 신발 끈에 살짝 뭔가 코팅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렇게 딱딱한 느낌은 아니지만 각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코팅 때문에 살짝 광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신발끈 홀더는 그냥 가죽에 구멍을 뚫어 놓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신발끈을 꽉 묶었을 때 내구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랬는지 기본 가피 위에 한 장의 가죽을 더 덧대어 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신발끈 구멍은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신발끈 구멍이 많은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블레이저라는 모델도 농구화로 나온 신발이었기 때문에 구멍이 많을수록 본인의 발 형태에 맞게 조정을 하기에는 수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요즘에 이 신발을 신고 농구하실 분은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신발끈 구멍을 2-3개 정도는 빼놓고 체결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쪽도 뭐 똑같이 이렇게 신발끈 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있잖아요. 가죽이 얇게 한 장이 덧대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블레이저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농구를 할 때는 좌우로 이동하는 동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죽을 한 장 더 덧대어 놓은 형태로 디자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상화로 쓰기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리지널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신발을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드 가피는 전체적으로 한 장의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발이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심심할까봐 그랬는지 가로 세로로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페인팅은 약간 광이 있는 그런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명암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가피 위에는 무광 가죽을 이용한 수우시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우시의 테두리는 이렇게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스티칭을 넣어놨어요. 이런 식의 스티칭 디자인도 저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수시 아래쪽에는 귀엽게 구멍이 2개 뚫려 있는데 이 정도 구멍 가지고 통풍성을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을 보시면은 역시나 뭐 농구화로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발목을 연락하게 잘 지지해주기 위해서 쿠션이 꽤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일상생활 하면서 신발끈을 끝까지 묶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실 좀 끝까지 묶는 편이거든요. 끝까지 묶었을 때 발목 부분에 이런 쿠션들이 발목을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더라고요. 신발을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는 블레이저의 공통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발목 부분에 이렇게 네모나게 가죽이 한 장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부분의 가죽은 수우시와 마찬가지로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가피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가죽 위에는 음각으로 나이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가죽 아래쪽으로는 일자로 이음새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 가죽이 또 한 장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고요. 신발은 안쪽에서 봤을 때 뭐 바깥쪽과 거의 같은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얇은 가죽 요 파트가 신발의 안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우시 아래쪽에 구멍이 신발의 안쪽은 조금 넓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신발의 바깥쪽은 조금 좁게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혀를 보여드리면 혀까지도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들이 많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와서 그런지 혀까지 가죽으로 구성
구성한 걸로 보이고, 이 가죽 위에 검은색 직물을 한 장 덧대서 나이키와 스우시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에 쓰인 가죽이 상당히 뻣뻣한 가피에 쓰인 가죽과 비슷한 그런 가죽을 사용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혀의 내부는 이렇게 메쉬 타입의 직물로 되어 있고, 이 직물 안쪽에 스펀지가 한 장이 덧대어져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꽤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의 내피는 일단 발목 부분은 메쉬 타입의 검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뭐 보여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저 안쪽의 내피까지도 가죽 위에 살짝 얇은 직물을 덧대어 놔서 신발을 신었을 때 가죽의 뻣뻣함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느껴지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이어서 그런지 금색 스틸을 이용해서 에글릿을 만들어 놨네요. 별거 아니긴 한데 굉장히 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드솔 파트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네, 이 신발이 나온 게 72년도, 73년도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온 신발들이 이 미드솔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조던 1도 뭐 상당히 단단한 쿠션감을 느끼는 신발인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조던 1보다도 12, 13년 전에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에 미드솔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무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고무를 썼는지 손으로 눌러서는 전혀 뭐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도 않네요. 아웃솔은 미드솔의 컬러와 동일한 컬러 하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립력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요새 보여드린 신발들이 인솔을 왜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놨는지 분리가 안 되는 신발들이 많네요. 인솔의 윗면은 검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수시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인솔의 느낌은 손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두께의 인솔로 느껴지고, 인솔 아래쪽에는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그 정도 단단함의 소재로 채워져 있는 걸로 느껴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 블레이저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이어서 가죽의 질감도 살짝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이렇게 에글릿에도 장식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프리미엄 라인이나 일반 라인 뭐 할 거 없이 전체적인 쉐입이나 미드솔의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뭐 나이키 공홈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레이저와 거의 비슷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너무나 단단한 느낌이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는 또 얼마나 더 단단하게 느껴질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한 느낌은 또 어떤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조던 1보다 12년이나 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의 첫 번째 농구화 블레이저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블레이저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블레이저 77 모델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피의 전체적인 쉐입이나 미드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미지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이 가죽의 고급스러움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 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이 녀석을 미국의 스니커 폴리틱스라는 사이트에서 $74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이즈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54 정도로 더 가격이 다운된 것 같더라고요. $70대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50대라면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구입 링크는 제가 영상에 댓글로 한번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고 있고요. 지금 신고 있는 이 블레이저도 275를 신었는데,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 발이 느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 볼에 있어서도 너무 찡겨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잘 잡아주고 있고, 엄지발가락 부분도 토박스 윗부분과 간섭이 없이 잘 놀고 있고요. 그리고 토박스에 쓰인 가죽이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을 들면 가죽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토박스의 가죽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볼, 발등, 뭐 뒤꿈치 부분 어느 부분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살짝은 타이트한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라도 이 모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이키 공홈에서 구입이 가능한 블레이저 77 빈티지 모델, 그 모델을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하셨을 때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만 하시면 괜찮은 사이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벌써 출시된 지 40년이 넘은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구화로 나왔던 신발이어서 그런지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타이트하면서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요. 네, 그리고 뭐 힐슬립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힐슬립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체감이 지금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신발끈을 제일 위까지 구멍 10개를 다 사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 뒤꿈치를 들 때나 내릴 때 신발과 발이 거의 일체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신으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신발끈을 끝까지 묶으시는 것보다는 두세 개 정도는 좀 헐렁하게 풀어놓고 신으실 확률이 높으실 것 같은데, 저도 가끔은 뭐 그렇게 신을 때가 있기는 있고요. 그렇게 신었을 때에도 신발이 막 덜그덕거릴 정도로 막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어서 뭐 일상적인 생활 하실 때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저는 워낙에 좀 타이트하게 신는 걸 좋아하고 신발끈 구멍을 가능하면 끝까지 사용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일체감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신발 디자인 보여드릴 때는 이 금색으로 된 스틸 에글릿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발을 신고 보니까 이렇게 조금 딸랑딸랑하면서 반짝이는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쿠션감을 말씀드려볼게요. 쿠션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그런 미드솔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바로 직전에 리뷰했던 조던 1 미드보다는 살짝 연성이 있는 그런 고무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조던 1 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미드솔이 휘어지는 느낌조차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살짝 휘어지는 느낌은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블레이저에 쓰인 고무가 조금은 더 부드러운 고무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는 싶네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쿠션의 느낌은 조던 1 미드나 이 블레이저 둘 다 상당히 단단한 그런 쿠션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쿠션감은 특수한 조건으로 의식을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지,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돌아다니실 때는 아마 이게 딱딱한지 물렁한지는 잘 느껴지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발뿐만이 아니라 조던 1도 마찬가지고 뭐 반스나 컨버스에 나오는 신발들도 이 정도로 쿠션이 단단한 신발들이 많이 있지만 전혀 문제없이 잘 신고 계시잖아요. 그런 신발들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이 워낙에 검은색이다 보니까 조금 짙은 컬러의 바지 를 입고 신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의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제가 마음에 드니까 구입을 했겠죠.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키 공홈에서도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착화감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이키 공홈에서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모델들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셔도 앞으로 뭐 꾸준히 계속 여러가지 컬러로 발매가 될 신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블레이저 미드 프리미엄 모델의 실착한 느낌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제가 실착 리뷰하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블레이저 미드 중에서도 프리미엄 모델이어서 혀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신발을 신었을 때 이 가죽 부분이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을 때 발목 부분을 조금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델 말고 나이키 공홈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레이저 미드 77 빈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혀 부분이 직물로 되어 있고 부드러운 스펀지가 노출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신발끈을 끝까지 묶더라도 이런 느낌은 없다라는 거 구입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나이키 최초의 농구와 블레이저 미드 프리미엄 275 사이즈의 무게는 415g 나오네요. 네, 415g이면 평균적인 운동화의 무게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녀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던 1보다도 더 엄청난 히스토리와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나이키의 첫 번째 농구화 블레이저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뭐 그런 내용들 전혀 모르고 이 신발을 신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내용을 알고 신으신다면 이 신발에 조금 더 애정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길거리에서 조던 1을 만나도 전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레이저가 봤을 때 조던 1은 거의 뭐 꼬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한 주도 파이팅 넘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레이저.